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3월 한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했다는 60대 신입생 박 씨. 역대급 늦가기 고등학생의 등장에 교내가 술렁였다는데요. 60대에 오셨으니까 애들만 눈치도 보일 텐데 대단하시다라고. 이렇게 공부하러 온 것도 신기하고 저희랑 거리낌 없이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좋아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이었답니다. 아들, 딸버린 학생들과 거리감이 없었다는 박 씨는 급기야 1학년 초반쯤에 학생회장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약간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 나한테 투표를 해달라. 되게 학생회장 출마에 적극적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1학년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까지 하며 활발한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출신 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생시켜 주십시오. 댄스 치며 파티를 즐겨봅니다. 아저씨 어디가 만나. 내가 자작으로 시를 썼으니 목포를 하면서 내 시를 봐달라. 선거하는데 노래를 너무 오래 불러서 이제 선생님한테 마이크 뺏기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거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는 기호 3번 박 씨. 그런데 열정이 좀 과했던 걸까? 그 초반에 막 망고 오빠라 부르라. 근데 솔직히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요? 딱 나이가 할아버지 뻘인데. 근데 계속 자기를 망고 오빠라 칭해라. 할아버지 하면은 화를 냈어요. 자기랑 같은 반 여학생한테 너는 이 조선의 최고의 미녀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너 이쁘장하게 생겼네. 남친 있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없으니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소위 플러팅까지 일삼는 그의 모습에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했답니다. 결국 유권자 수 170명에 득표수 9표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는 박 씨. 회장 선거가 끝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건데요. 게다가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1학기에만 무려 7건의 신고를 했답니다. 대체 그와 학생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친구가 종이 쳤길래 이제 나가주세요 하고 문을 닫았는데 애들 말로 뭐 끼인 것도 없는데 막 끼인 척을 했다 하시면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밴드부 보컬을 지원하셨었는데 떨어졌다고 그 밴드부 선배한테 화내면서 자기 왜 떨어뜨렸냐고 하는 거예요. 춤법 잘 지켜달라 한마디 했는데 그거로도 이제 신고를 하고. 툭 하면 뱉는 학폭 선언에 학교 분위기는 삽시간에 꽁꽁 얼어붙었다는데요. 조그마한 약간 좀 거슬림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밖에는 모르겠는데 학교 안에서는 똑같은 고1이거든요. 근데 혼자만 자기가 교장이 된 것만 학년에서 대장인 것만 행동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때문에 괴로운 건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와서 성적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엎드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일어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핸드폰으로 이제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나와서 성적 확인을 하게 하는 게 위협적으로 느껴서 신고를 했다.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에,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를 했다는 박 씨. 더욱 황당한 사실은 장학금 요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밖에 안 계시나 봐요. 그럼 한부모가 다자녀? 그때 당시 어르신들은 다 다자녀잖아요. 공감인 것 같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그 나머지 친구들이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게 선생님들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은 누구보다 앞장서 챙겼다는 겁니다. 60대 고교생 박 씨의 정체는 대체 뭘까? 그런데 이분의 자녀가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온다고 12월 달부터 소문이 났어요. 이걸 듣고 선생님들이 정근을 가셨어요. 보통이 아니신 분이거든요. 하도 민원을 제기해서. 저는 20년 뒤에 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후보로 나오게 됐고요. 또 여보! 박 씨의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막 나왔다가 막 그래가지고 근데 입학 다시 하니까 신기하고.
나 왔는데 또 입학을 할 수 있구나. 알고 보니 박 씨는 명문대 수학과 출신의 고학력자로 이번이 고교 생활 2회차였던 겁니다. 궁금하고 의아합니다. 어떻게 대학까지 졸업한 박 씨가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교육청이 또 계속 민원을 놓은 거예요. 입학하겠다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제지할 수 있는. 그래서 오게 된 거죠. 현행법상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학교 졸업 학력만 인정되면 누구든지 고등학교에 재입학할 수 있답니다. 대체 60대 박 씨는 무슨 이유로 다시 고등학생이 됐을까?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인데요. 내가 상당하고 제가 뭐 기가 찹니다. 나는 전 방송에 다 알고 싶는데 우리 집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SBS. 학교에서 내가 수업하고 온다고. 그리고 내가 정리 다르거든요. 아 촬영? 할 수 있어. 저는 당당하니까. 우리의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응해준 박 씨. 그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미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고등학교로 다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진심으로 온 인생을 다 살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배우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배울까 그런 목적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일단은 경희대 한의대를 감으로써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살고 싶었다. 목적이 한의대 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학부 후유증 때문에 기말고사를 때 제가 70%도 못 쳤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참다 말입니까? 교회가 전도 인물인데 교회 내 자식이 났거든. 학교 폭력 피해자는 학생들이 아닌 박 씨 자신이란 겁니다. 나를 질투로 많이 학생이 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관심을 받으니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건드려가지고 저한테 노골적으로 썩내는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다든지 있잖아요. 들어가라고 나가라고 앉아라고 지가 아무 그래도 이래저래라 왜 하는데 그런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앉아서 얘기해라고 한 적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종례 시간이었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이 곧 오시는데 일어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학폭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누군가를 때리고 왕따를 시킨 거는 이래야지 학폭 신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쪽 테러라고 봅니다. 학부인 것이 상대한테 불쾌하게만 만들어도 하고 됩니다. 따지면 제가 학교에서 어른 아닙니까?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씨. 그가 신고한 다른 학폭 피해는 무엇인지 우린 학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게 7건. 신고된 학폭들 중에서 심의까지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에 올라가서 적은 없음, 그러니까 이제 학폭 아님으로 내려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17과 60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니까 얘가 내 말을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제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학폭 신고를. 네. 일반적인 학교 폭력과는 거리가 좀 멀었답니다. 입학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 학교 학생이잖아요. 학교가 이분으로 인해서 힘든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분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면 참 그래서 또 좀 더 많이 어렵죠. 하지만 학폭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주장하는 박 씨. 의아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중간 때는 시험을 치러 왔는데 그렇게 막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못 쳤어요. 저 생기부도 아예 안 하고 왜 왔는지 모르겠고 애들 계속 방해나 하고. 예, 진짜 근데 급식만 먹고 가세요. 학교에서 잘 안 모이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에 되면 맨날 보이시거든요. 예, 급식 먹으러 오나. 점점 이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 거의 뭐 엎드려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씨가 고교생이 된 데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데요. 이분이 과외를 하셨던 분이세요. 전단지를 보면 마치 일부러 오신 것처럼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생한 정보를 드리겠다고. 우린 수소문 끝에 과거 박 씨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3이 되니까 엄마 과외를 한번 수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전단지 본 거 집도 가까우니까 가라고 했는데 학습적인 영향은 계속 애들 자랑만 하니까 어머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망시피 나왔다. 우리 아이가 문자가 막 와 있는 거예요. 몰라 돼요? 무료 상담만 받고 정식 과외를 맡기지 않았다며 부모와 학생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박 씨. 게다가
일단 수업 자료가 2014학년 기출 문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잡소리하고 저 혼자 문제 풀라고 시키고 계속 그만둬야겠다 하다가 말을 했는데 환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45만 원이 없대요. 남은 수업료를 환불해달라는 요청엔 돈이 없다며 버티다가 되려 자신을 협박한다며 고소장을 보내기까지 했답니다. 교육청에 제가 과외비 환불 문의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과외 폐업을 한 상태여서 불법이라고. 그 사람이 수학과를 나왔는지도 아닌지도 저는 모르는.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가 고교생이 된 진짜 목적은 뭘까? 우린 박 씨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SBS에서 나왔는데 혹시라고 아세요? 이 동네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겠어요. 또 이상한 사람이 가서 나한테 붙여먹고 있다니까. 거의 염색을 해놔놓고 너 때문에 염색하는 바람에 눈시력이 나빠져서 안경 고쳐야 되니까 그거 병원에 사고 멀쩡한 음식 먹고 내가 탈이 나서 그러는데 병원 가야 된다고 고친다는 데도 밖에 사고 그래 가겠는데 자기가 이제 불법이 되기라 그러고 고발한다 이거라. 그래 협박을 하고 온통 댕겼어 그 사람이. 진사이. 보통이 들어가서 비하지요, 무서워서 비하지. 그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민원왕이랍니다.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기 일수라는데요. 오늘 피곤해, 우리 한번 그랬다 시끄러웠어. 월세 보여줬다고 월세를 안 주고 이러면 이사가 안 나가. 그래갖고 하루씩 가갖고 2, 3일 좀 주라고 내가 뭐 그런 적이 있었지. 아무래도 박 씨와 다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학교에서 내에 대한 미담은 어떤가 물어보니까 그저 분리수거 이런 거 내가 다 했다 아닙니까? 없던가 아무도 없던가. 우리가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출석이나 내신에도 문제가 될 텐데 계속 학교를 다니시는 게 맞을까요? 그 일반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나같이 재입학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수학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학장에 입학을 했다. 물론 한의대 가면 젊은 사람이 더 좋고. 그를 고등학생으로 만들었다는 인생 철학이란 대체 뭘까? 나는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즐기며 살아가는데 나도 맹해볼 기회를 줘야지. 그 앞으로는 여기부터는 좀 떡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양처럼 그래 내가 한번 그 잘 해볼게요. 더 이상 학교에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며 제작진과 굳게 약속하고 떠나는 박 씨. 그가 이토록 학교에 집착하는 이유를 학교 관계자는 알 것도 같다는데요. 본인의 의사대로 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과거에도 문제를 학교에서 일으켜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학생으로 있으면서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기본적인 검증이 없다? 하다못해 범죄 경력이라도 조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무방비하게 지금 노출돼 있는 상태가 제일 심각한 거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기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막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 교육부에다가 성인 학습자가 다시 고등학교에 또 입학했을 때 우리가 뭐 갖춰야 되는 검증들이 그런 것들만이라도 할 수 있게 생각해요. 현재 성인 학습자의 입학 자격에 대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온 교육부. 하지만 당장 개학을 앞둔 아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학부 신고를 하면 저도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진규가 빨간 줄 거여서 수시로 대학 못 간다. 그게 저희한테 제일 무서운 거죠. 뭐가 정말 약간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약간 학교 생활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나 배움을 꿈꿀 수 있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함께 어울리고 배려하고 성장하는 공간인데요. 앞으로 원만하게 학교에 다니는 방법. 어쩌면 그 답은 누구보다 박 씨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